자, 이번 영상에서는 JSP 기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JSP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구조적 특징과 그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JSP 프로그래밍의 기본 문법들을 익혀볼 것인데, 특히 선언문이나 표현식, 또 스크립트릿과 같은 스크립팅 요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지시어라는 것이 있는데, 지시어 중에서도 특히 페이지 지시어의 주요 속성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액션 태그라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용 방법들을 알아보고 추후에 다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JSP 프로젝트를 작성을 했을 때 JSP 소스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했었죠? 그냥 빈 텍스트 파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HTML5 기반의 템플릿 코드로부터 JSP 코드를 작성을 했었던 것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JSP 문서의 기본적인 형태는 하나의 HTML 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JSP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각종 태그들이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HTML5라는 문서 자체가 태그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HTML이라는 시작 태그부터 끝 태그 사이에 다양한 태그 요소들이 나열되고 있다 보니까 JSP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법조차도 하나의 태그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꺽쇠, 부등으로 표현되어지는 꺽쇠 열고 닫고 안에 특정 요소들을 기술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JSP 문법에서 제공하는 태그들을 웹 서버에서 서블릿 컨테이너가 수행을 하고자 했을 때 적절하게 자바 코드로 변환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JSP에서 제공하고 있는 태그들이 추가적인 태그인 거죠. 기존의 HTML5에서는 의미는 없는 부분이지만 JSP에서 추가되어지는 태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스크립트 태그라는 것과 액션 태그, 그리고 커스텀 태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 태그들은 고유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앞에 자료에 기술해 놓은 것처럼 스크립트 태그는 부등호 %로 시작해서 % 부등으로 끝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액션 태그라는 것은 부등호 JSP 콜론 하고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형태의 태그이고, 커스텀 태그도 단일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꺽쇠 하고 나서 여기 점점점 쓰여진 것은 점점점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한 특별한 태그 요소 이름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태그를 구성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커스텀 태그는 뒤에 가서 따로 배울 거예요. 일단 이 자료를 통해서는 스크립트 태그와 액션 태그를 어떻게 표현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다룰 것인데, 특히 스크립트 태그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스크립트 태그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JSP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크립트 태그는 모두 다 공통된 형태를 보면 꺽쇠 %로 시작해서 %꺽쇠로 끝난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자, 다만 JSP 스크립트 태그는 다시 5개의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지시어, 선언, 표현식, 스크립트릿, 그리고 주석,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형태를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꺽쇠 %, 꺽쇠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자, 지시어라는 것은 보통 JSP 페이지의 속성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태그인데, 그 형태는 꺽쇠 %골뱅이로 시작되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JSP 문서를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의 JSP 문서 제일 앞쪽에 이 태그가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나요? 안 나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덜 익숙한 거니까. 자, 지난 예제에서 다뤄봤던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이 꺽쇠 %골뱅이부터 시작해서 %골뱅이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지시어라는 그런 스크립트 태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선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변수를 선언한다 혹은 메서드를 선언한다 그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작성한 JSP 코드는 어떻게 처리된다라고 했냐면 JSP 코드 그 자체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기 위해서 하나의 자바 코드로 변환되어지고 그 자바 코드가 컴파일 되어져서 하나의 클래스 파일이 수행되어진다라고 했었죠. 결과적으로 내가 작성한 JSP 파일이 변환되었을 때 그 변환된 자바 파일 내에 하나의 클래스가 존재하게 되어지고 그 클래스 내에 현재 내가 새로운 멤버 변수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메서드를 정의하고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꺽쇠 퍼센트 느낌표 퍼센트 꺽쇠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작성했던 그 JSP 코드, 즉 요 부분에 사용했던 것은 변환되어진 자바 코드에 어디에 들어갔었죠? 하나의 클래스 안에 들어갔었는데 클래스 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안에 가보면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가 있었고 그 메서드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하나의 자바 코드로 변환되어져서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어떠한 내용을 쓴다 하더라도 그저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의 지역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변환되어진 자바 코드의 멤버 변수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걸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선언이라는 스크립트 태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표현식이라는 것은 자, 간단하게 화면에 뭔가를 표현하고자 했을 때 어떤 변수의 값이나 혹은 간단한 계산 결과 혹은 메서드의 호출 결과 뭐 이런 것들을 문자열 형태로 화면에 나타내고자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바 코드를 통해서는 소위 출력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요 자리에 그 표현식의 결과를 하나의 결과로 보내어질 웹 문서에 HTML 문서의 한 부분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꺽쇠 퍼센트 는으로 시작되어지는 스크립트 태그입니다. 자, 네 번째로 스크립트릿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나머지 것들과의 차이점들은 꺽쇠 퍼센트 다음에 특별한 기호가 붙지 않아요. 앞에는 골뱅이, 느낌표, 는 같은 것들이 붙었는데 얘는 아무것도 붙지 않죠. 오로지 꺽쇠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로 끝나는 부분이고 이 안에다가는 순수한 자바 소스 코드를 기술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자바 문서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어떤 연산식이나 함수 출문 뭐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다가 직접 기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주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주석이라는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다뤄보겠지만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는데 JSP용 주석을 기술을 하기 위해서 바로 꺽쇠 퍼센트 마이너스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퍼센트 꺽쇠까지가 JSP 소스 코드상의 주석을 기술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비슷비슷하면서 종류가 조금 다르고 또 이것이 JSP 문서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환되어진 자바 소스 코드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좀 잘 구분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스크립트 태그라는 것은 일단 태그다라는 거예요. JSP 문서에 하나의 웹서버에서 처리되어질 문서에 기술되어질 태그 형식에 대한 표현이다 라는 건 눈여겨봅시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먼저 간단한 주석부터 살펴볼게요. 자, 주석이라고 하면 현재 JSP 소스 코드의 주석도 있지만 HTML 문서로서 HTML 코드의 주석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자,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HTML 주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꺽쇠 느낌표 마이너스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꺽쇠까지의 그 사이에 기술되어진 내용들 이 부분들이 모두 다 HTML의 주석이다 라고 했어요. 자, HTML 문서를 처리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웹서버예요? 웹클라이언트예요? 그쵸? HTML 문서를 처리하는 것은 웹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인 거죠. 서버에서 전달되어진 HTML 문서 내에 어떤 HTML 주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석 안에 기술된 내용들을
처리하지 않도록 그 기능을 막아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웹 브라우저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즉, 뭐 그 안에 어떠한 태그 요소 같은 것들을 다 기술을 했다 하더라도 웹 브라우저 상에는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주석 처리가 됐으니까. 자, 반면에 JSP 주석은, 자, JSP 코드는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웹 서버. 좀 더 정확하게는 웹 서버 측의 서블릿 컨테이너가 처리를 하는 것이죠. 사용자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요청에 따라서 결과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JSP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JSP 주석을 작성한 부분은 HTML 문서로 만들어진, 클라이언트로 보내어지게 될 HTML 문서 안에 포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버상에서 JSP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주석 처리가 된 것이니까 당연히 포함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블릿 컨테이너가 하나의 JSP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때, 이 부분은 주석이니까 처리하지 말고 뛰어넘어가자, 무시하고 넘어가자 라고 처리한 부분이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어질 HTML 문서상에는 JSP 주석으로 기술한 부분들이 표시가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웹브라우저에서 소스 코드 보기라고 한다면 현재 로딩되어진 화면에 표시되어진 웹문서에 대한 소스 코드 보기를 선택을 하면 HTML 주석 부분은 잘 보여요. 왜? 서버로부터 받은 내용이니까. 하지만 웹브라우저인 내가 화면에 출력할 때 HTML 주석은 무시하고 출력을 한 거죠. 소스 코드 보기를 하면 보이나 실제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에는 표현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JSP 주석은 어떻게 되어져요? 웹 서버 상에서 처리되어지는 동안에 주석 처리가 됐으니까 웹 브라우저 상에서는 이 JSP 주석에 기술된 내용은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JSP 프로그램이 서버에서 처리되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은 주석이니까 빼고 처리해 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로 보내어질 결과 페이지, 결과 HTML 문서 내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기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석이 있어요. 자, 뒤에 가서 우리 스크립트릿이라는 부분을 다룰 것인데 앞서서 스크립트릿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수 자바 코드를 표현하는 부분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스크립트릿 부분에다가는 순수 자바 문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석들, 뭐 라인 주석, 블럭 주석 이런 주석들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기술하진 않았지만 하나의 HTML 문서에는 CSS 스타일 시트가 포함될 수도 있죠. 또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될 수도 있죠. 그러면 CSS 부분에는 CSS 주석이, 자바스크립트 부분에는 자바스크립트 주석이 각각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만 CSS 같은 경우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부분은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완전히 똑같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죠. CSS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각자 좀 구분을 해두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기본적으로 HTML 주석과 JSP 주석이 어디서 처리되어지는지는 좀 분명하게 식별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가보면 158쪽에 예제 5-1이 있는데 좀 살펴봅시다. 자, 우리 지난번에 각 챕터별로 웹 컨텐트 밑에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자라고 했었죠. 자, 열어보면 현재 나는 이미 챕터 5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현재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번 챕터 JSP 기본 문법은 5장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챕터 5 만들어 놨고 미리 교재의 소스 코드들을 추가를 해 놨습니다. 자, 현재 5-1 주석 비교하기라는 부분 보면 코멘트 1.jsp라는 부분인데, 자,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1, 2번째 줄은 일단 생략을 하고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고, 자, 3번 줄 보면 얘는 HTML5 형식의 문서임을 나타내주는 표현 방법이죠. 어차피 이 내용을 골격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의 페이지를 만들어 보내주게 될 테니까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의 페이지를 만들어 보내주게 될 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본적인 HTML 태그들은 그대로 포함돼서 전달될 테니까 그 문서가 HTML5 문서이고 HTML 문서이면서 뭐 헤드 태그 안에 적절하게 문자 셋 설정해 주었고 뭐 타이틀
태그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디 태그 안에 가보면 자, 실제 웹브라우저의 본문 안에 표현되어질 내용이잖아요. 자, h1 태그를 통해서 제목용 태그를 통해서 이 내용을 출력을 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HTML 12번째 줄은 HTML 태그를 통해서 이 부분은 주석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자, 14번째 줄은 JSP 주석을 통해서 역시 주석이다 라고 표현을 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스크립트 릿 부분 16번째 줄에서 24번째 줄 사이에서도 역시 주석 부분들을 각각 추가를 해준 것입니다. 자, 각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지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눌러주게 되면 자, 결과가 나오죠. 현재 결과 페이지를 살펴보게 되면 HTML 주석 대 JSP 주석이다 하고 시각에 대한 정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보면 제목 표시줄에 표시한 내용과 시각으로 출력하는 것은 28번째 줄에 표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다양한 형태의 주석들인데 그 주석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현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 보기에서 보자 라는 거예요. 코드랑 한번 견줘서 봅시다. 현재 독타입 HTML, 헤드 태그, 메타 태그, 타이틀 태그까지는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바디 태그, H1 태그까지도 같이 들어왔어요. 자, 12번째 줄에 HTML 주석은 그대로 포함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이 웹브라우저의 결과창에서 보여지지 않은 것은 이건 HTML 주석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가 이 구문을 만났을 때 여기는 무시하고 넘어가자 라고 해버린 것이에요. 자, 그리고 14번째 줄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 정도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게 한 빈 줄로 넘어갔죠. 왜? 이것은 서블릿 컨테이너가 JSP 코드를 처리할 때 얘는 JSP 주석이기 때문에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던 간에 처리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음 하고. 마찬가지로 16번째 줄부터 24번째 줄도 보면 스크립트 릿이라고 해서 역시 JSP 코드 부분이기는 하는데 자, 얘는 스크립트 릿이라고 자바 소스 코드를 그대로 기술한다라고 했었잖아요. 17번째 줄에 있는 자바 소스 코드로 라인 주석, 19번째 줄에서 22번째 줄에 있는 자바 코드도 블럭 주석이라는 형태로 실제 처리되어질 부분들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바 코드로 변환이 되어지고 변환되어진 내용 중에서 실행되어질 때에는 주석은 자바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주석은 실행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빈줄 형태로 포함이 돼버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6번째 줄은 HTML 주석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좀 관심 있게 보면 현재 HTML 주석이 처리되어지는 과정 중에 뭐가 돼 있어요? 하나의 JSP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표현식이라는 부분인데 자바 코드, 요 문장의 수행 결과를 요 자리에 집어넣어라 라는 equal 돼 있어서 집어넣어라, 출력해라 라는 의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됐느냐, 하나의 주석을 기술을 할 때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가 직접 기술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 주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의 서버상의 처리 결과가 직접 들어가게 되어져서 하나의 주석을 구성한 것이고, 하지만 그 내용은 주석의 일부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상에서 수행을 할 때에는 역시 무시되고 넘어가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번째 줄에 있는 부분은 자, 얘는 이제 바디 태그 안에 있는 실제 화면에 출력할 내용으로서 2단계 제목 라인을 통해 가지고서 현재 시각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고자 했을 때 역시 요 내용을 수행한 결과를 요 h2 태그 안에다가 직접 삽입을 해 주어 가지고서 HTML 소스 코드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는 웹브라우저 상에서 처리할 때 그대로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양한 형태의 주석들이 있는데 언제 적용되어지는지, 이 코드가 누구를 위한 주석인가, 그걸 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수행 결과만 보지 말고 JSP 코드가 변환되어진 결과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니까 시간적으로 좀 여유로워서 일반 대면 강의를 했다라고 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넘어갈 텐데, 현재 프로젝트 폴더가 위치한,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 폴더에 가가지고서 보기 설정을 숨김 항목까지 보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점 메타데이터 밑에 쭉쭉쭉쭉 찾아 들어가면 변환되어진 자바 코드 있죠. 자, 우리 역시 편집해가지고서 보면 어떻게 됐는가 보면 쭉쭉 내려가 봅시다. 우리가 작성한 JSP 코드는 대부분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부분 안에 포함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 안에 쭉 기술되어져 있는데, 자, 보면 수행되어진 결과 봅시다. HTML 주석을 출력해라, 결과 페이지에 출력해라 라는 것이 그대로 포함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JSP 주석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변환된 코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 JSP 코드를 자바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 중에 얘는 주석이니까 변환해서 제외해 라고 기술이 된 것이죠. 그저 계획 문자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립트릿 안에 포함되어진 주석은 그건 자바 코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할지 말지에 대한 처리는 JSP를 자바로 변환하는 시점에서가 아니라 자바 코드를 컴파일하는 시점에 결정이 되어질 거예요. 따라서 스크립트릿 안에 포함되었던 자바의 라인 주석이나 블럭 주석 같은 경우들은 그대로 포함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더 내려가서 현재 주석 안에 현재 시각값을 출력하는 것은 역시 주석을 구성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현재 시각값을 하나의 수행 결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일반 태그 안에다가 시각값을 출력하는 것도 결국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구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행이 안 된다라는 그 결과만 본다라고 하면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수행이 안 되게 하고 싶은지, 또 어디까지 노출시키고 싶은지는 각각의 주석 종류마다 달라지니까 잘 식별을 해둡시다.